자, 1교시 건 녹화가 제대로 안 됐고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제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거리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능력 단위에서 연습해 볼 것은 세금 기산서 발급하고 받는 거,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관련되는 거,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는 요령, 또 작성하는 요령. 이런 것은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신고서 내지는 부속 서류에 반영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 이미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공부를 충분히 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이건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그리고 신고 납부 기간 여기 정리되어 있는데 중요하니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고요.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요, 이와 같이 4번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4번이 되느냐? 법인. 자, 먼저 1기에서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애정신고하고,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이거 아니군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신고는 법인은 이 3개월치는 빼고, 신고한 거는 빼고, 나머지니까 법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4월 1일 거부터 6월 30일이 되겠죠? 법인은 3달치는 신고했으니까. 그래서 법인은 확정신고 기간에 4월 1일 거부터 6월 30일까지를 신고하는 거예요. 여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은 애정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 6개월치를 확정신고 때 반영하는 거고, 법인은 애정신고 때 3개월치 했죠? 그러니까 확정신고 때는 4월 1일 거부터 하면 돼요. 다음에 2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법인은 애정신고 납부합니다. 개인은 이때 안 하죠. 그러다가 확정신고 기간, 법인은 7월부터 9월 거 빼고 10월 1일 거부터 12월 31일 3개월치를 확정신고 때 신고 납부하고, 개인사업자는 6개월치 한꺼번에 해야죠. 개인사업자는 7월 1일 거부터 12월 31일 이렇게 과세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은 언제냐? 3월 1기 예정권은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돼요. 신고도 요 4월 25일 전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4월 25일이 되겠죠. 확정신고도 마찬가지. 6월 30일이 확정신고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니까 7월 1일부터 25일까지. 그래서 다음 달 25일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9월 30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10월 1일부터 25일간, 10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2기 확정의 과세기간 종료일이니까 다음에 1월 1일부터 25일까지 해서 그 다음에 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꼭. 근데 우리는 이제 실무를 시험 볼 때 개인 사업자로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라 FAT 1급은 법인 사업자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1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2기 확정은 1월 1일이 아니라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조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 3개월로 조회하지만 우리는 법인이니까 확정신고 기간 조회할 때 7월 1일부터 조회하는 게 아니라 10월 1일 거부터 12월 31일을 조회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의 발급.
우리가 세금계산서 이론 배울 때 이미 배운 거죠.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한다. 법인사업자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 원래는 우리가 그 세금계산서는 말이죠. 거래가 있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인데 월합계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급 시기가 아닌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급하면 정상 발급이 된다. 지연 발급은 아니다 이 말이죠. 다만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의무 발급자를 말하는 거죠. 전자세금계산서는 의무 발급자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자도 간이과세자만 아니면 일반 과세자는 모두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 발급 사업자는 뭐예요? 발급하지 않고 종이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업자가 의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죠. 네. 법인은 무조건 다 의무고 개인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직전 연도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개인사업자는 의무가 된다. 이거. 그렇다고 3억 원이 안 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우리 이론에서 했던 거고요. 자, 이제 전표 입력에 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료는 매입 매출 전표라는 걸 쓸 거예요. 일반 전표하고 양식이 좀 다릅니다. 네, 잠시 후에 보게 될 거고요.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어떤 항목들이 있느냐 하면요. 우선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유형이라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매우 중요해요. 유형이 틀리면 그 전표는 거의 성공적으로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 유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FAT 1급 시험 보실 거잖아요. 우리가 FAT 1급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부가가치세 관련 시험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매출 유형을 딱 3개만 내요. 3개만. 근데 그렇다고 3개가 끝은 아닙니다. 3개부터 연습해라. 11번 과세 매출, 13번 면세 매출, 17번 카드 과세 매출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입의 경우에 4가지 유형으로만 출제합니다. 그 4가지 유형이 뭐냐? 51번 과세 매입, 53번 면세 매입, 54번 불공 매입, 57번 카드 과세 매입 이런 유형으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유형은 모두 7가지만 연습하시면 FAT 1급을 응시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 7가지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 교재에서도 다룹니다. 다른 유형은 다루질 않아요. FAT 1급 수험서니까. 그리고 이제 TAT 2급이나 1급으로 가면 유형을 이제 범위가 없죠. 어떤 유형이 나올 줄 모릅니다. 자, 그래서 FAT 1급은 부가세 이론도 처음 공부하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 범위를 좀 좁혀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형이라는 건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이라는 난이 있어요. 우리가 전자세금란은 0번을 입력하거나 1번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0번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 0번 입력합니다. 또는 우리가 지금 더존 스마트 A로 공부하고 있죠? 그 더존 스마트 A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는 사이트가 빌36524.com이에요. 그래서 빌36524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전자세금란을 비워두었다가 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1번 전자입력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존의 빌36524로 발행을 하지 않고 타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우리가 입력할 때는 전자입력이라고 그냥 입력을 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그래서 이제 이 전자입력 기능은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조회를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 이거 연습해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일 매출 전표의 분계는 자동화되어 있어요.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실무 프로그램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입세금 계산서를 다운받으면 전표 입력이 돼버리고 다운받아서 전표 입력까지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또 매출세금 계산서도 다운받아서 매입 매출 전표로 연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에서는 홈택스로 연결해서 이렇게 자동화시키는 그런 문제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동화, 전부 전표를 입력은 하되 분계를 자동으로 해주는 그 내용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분계한다 그러면 현금으로 입금전표나 출금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외상분계한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 아주 편합니다. 혼합분계는 반자동입니다. 그래서 혼합분계는 언제 쓰느냐면 현금거래도 아니고 외상거래도 아니고 카드거래도 아니고 아니면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이런 것은 혼합분계를 이용하는데 혼합분계는 이것저것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카드분계는 우리 카드거래, 신용카드 매출, 가맹점 매출 있죠? 그 다음에 법인카드로 뭔가를 구입해야죠? 상품 같은 걸 구입한다? 이거 다 카드 분계를 하면 분계가 자동으로 되는데 카드 분계는 일부 수정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매입 매출 전표에 들어가면요 항목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런 늘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반면에 분계가 자동화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혼합을 빼고는 이건 자동이에요. 이 자동화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또 굉장히 편하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매출 유형의 코드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11번부터 24번까지. 그 중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과세매출, 면세매출, 카드 과세매출 요 세 개만 매출 유형에서는 출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건지 볼까요? 11번 과세매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면서 매출한 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판매했다. 그러면 11번이에요. 네.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서 판매했다. 11번.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13번은요. 면세 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에 의한 매출, 즉 면세 품목을 팔았다. 그런데 계산서를 발행했다. 그거예요. 아까 11번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고 13번은 면세 상품을 팔면서 계산서 발행한 거예요. 면세니까 세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면세 재화나 면세 용역은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계산서 발급해서 뭔가를 팔았다. 그러면 13번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이 나온다고 그랬죠? 17번 카드 과세 매출이라는 거. 이거는 과세 대상 거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에 의한 매출이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매출이라는 게 뭐예요? 소비자가 우리 상품을 사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줄 경우에 이렇게 팔아야죠. 예, 신용카드 판매예요, 한마디로. 예, 신용카드 판매. 그런데 과세니까 과세재화를 팔았을 때, 만약에 우리가 면세재화를 신용카드로 팔았다, 그러면 거의 18번이 하죠. 카드 면세 매출. 그런데 이 카드 면세 매출은 FAT 1급에서는 안 내요. 출제를 안 하니까 카드로 뭘 팔았어? 그러면 그냥 17번. 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뭘 팔았어? 13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뭘 팔았어? 11번. 네,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돼요. 나머지 추가로 아는 것 그 다음 문제예요. 우선 요 세 가지를 확실히 알아두면 나머지 이제 한두 개 여기 알게 되는 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요. 여러분이 또 이 FAT 1급에 이어서 TAT 2급이나 1급으로 이어지는 수업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더 많은 유형들이 뭔지 더 실습해 볼 기회가 있죠. 자, 이제 매입 쪽으로 가볼까요? 네, 매입 유형. 자, 매입 유형이 이렇게 많아요. 51번부터 62번까지 있습니다. 51번부터 62번까지 있는데 4개만 나온다. 그러면 4개가 뭐냐? 51번 과세 매입. 자, 과세 매입의 내용을 볼까요? 세금 계산서 수취. 아까 11번은 뭐였어요? 세금 계산서 발행. 우리가 파는 거니까 발행해야죠. 매입할 때는 판매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거예요. 수취. 예.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 그리고 뭔가를 매입했어요. 근데 그 부가세 10% 공제 가능하다. 여기 공제 가능 이렇게 써놨어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건이에요. 그러면 51번. 네. 자, 51번의 유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예요. 세금계산서 아셨죠? 발급받았고요. 세금이 있는데 공제 가능한 세금이에요. 매입세 공제.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세액공제법으로 납부세액이 결정되죠. 그래서 그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 경우에 유형을 51번으로 전표를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보겠습니다. 53번 면세 매입은 자, 내용이 뭔가를 볼까요? 면세 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를 수취했다. 아까 앞에 거는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지금 53번은 계산서를 수취했다. 받았다. 그러면 면세 품목을 샀다는 얘기예요. 계산서를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회사가 뭔가 면세 품목을 사고 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서 받았다 그러면 그거 53번이에요. 계산서 받았다 그러면 53번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54번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54번은 불공매입이라는 유형인데 내용을 보면요.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세금계산서 수취. 세금계산서 받았고 매입세액은 불공제라는 거예요. 공제받을 수 없더라. 아까 51번은 세금계산서를 받고 공제 가능했는데 불공이 54번 불공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 불공제 불공제가 이제 공제 불능이죠.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부가세 이론 배울 때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라 해가지고 나중에 실무할 때 이거 자세히 또 나올 겁니다라고 하면서 지나갔던 내용이 있어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 기재사항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된 거, 누락된 거, 그런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거, 이런 것들은 세금계산서가 받았지만 공제 안 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54번 불공은 세금 계산서 중에서 불공제 내역인 것이 54번입니다. 세금 계산서 중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 세금 계산서를 앞에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여기 설명은 지금 세금 계산서 뒤에 넣었는데, 예, 왜 앞에 넣고 싶냐면은 불공이 되려면 일단 증빙 자체가 세금 계산서여야 돼요. 예.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면 안 돼. 그건 불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승용차 수리하고 신용카드 발급받으면 부가세 공제 됩니까?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데 불공은 아니다. 그러면 승용차 수리하고 신용카드로 수취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 전표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연습할 때 신용카드에 뭐 SK 성동 주유소에서 승용차에다가 기름을 넣었다. 이런 예제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게 왜 일반 전표 문제로 나왔느냐? 그건 공제받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겁니다. 세금 계산서로 주어져도 그냥 그건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게 54번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소에다가 주유소에서 우리가 승용차 기름을 쭉 넣는데 결제는 뭘로 했든 간에 세금 계산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일반 전표에 넣으면 안 돼요. 공제 못 받지만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가지고 유형을 54번으로 둬야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 됐든 간에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서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유형에서 이거 계산서하고 세금 계산서만 잘 구분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 유형에서 하나 시험에 나오는 게 57번이 나와요. 카드 과세 매입. 내용이 뭔가 볼까요? 과세 대상의 거래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했다. 예, 부가세가 있다 이거야. 예? 부가세가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했어요. 예. 그런데 공제 가능한 것이어야 돼. 이거는. 이 57번은 메인 매출 전표에 넣었다는 거잖아요. 57번 유형을 넣었다는 것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다 57번으로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서는 안 돼요. 아까 제외되는 거, 승용차 관련된 거, 접대비 관련되는 거, 토지 관련되는 거, 면세사업 관련되는 거, 사업과 무관한 것들 이런 것은 카드는 절대 여기다 넣으면 안 돼요. 메인 매출 전표에 넣는 카드 거래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넣는 거예요.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하지만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따지면 안 돼요. 다 메인 매출 전표에 넣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몇 가지 유형이 더 많이 있잖아요. 근데 FAT 1급에서는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만 출제를 하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4가지만 집중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되죠. 그래서 문제를 딱 만나면 이것은 매입인가 매출인가를 먼저 판단하시고, 매출이다? 그러면 3개 중에 하나. 11번 아니면 13번 아니면 17번. 예. 매입이다? 그러면 4개 중에 하나. 51번이거나 53번이거나 54번이거나 57번. 그 4개 중에 하나인데 딱 보면 여러분이 알게 돼 있어요. 예. 지금 입력 내용에 여기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이 딱 정리해 놓으면 그걸 보면 판단이 됩니다.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내역이 있는데 이건 실습해보지 않고 이것만 읽어보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습해보고 나서 나중에 읽어보는 것으로 지나가시고, 지금 해보지도 않고 이걸 읽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 212페이지에
요거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을 해봐라. 예, 그러면서 1번 거래명세서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을 해라 하는 겁니다. 예, 밑에 설명도 있으니까 설명을 보자면은요. 주식회사 코디나라에 여성 정장 상품을 전액 외상으로 매출했다. 분계 한번 해보시오. 네, 이건 자동 분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자동 분계라고 해서 모르면 안 되죠. 종이에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계를 한번 써보면 상품을 매출했으면 대변의 상품 매출이죠. 수익 발생. 금액은 이거죠. 공급가액만 쓰는 거예요. 공급가액이 우리 돈이죠. 세금은 우리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 수익은 1,000만 원인 거고, 자, 이 세금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부채로 기록합니다. 예, 부가세 애수금. 대변의 부채 증가 100만 원. 대변이 이렇게 두 개가 돼요. 상품 매출,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로, 세액은 부가세 애수금 부채로. 그러면 이제 차변을 기록해 볼까요? 모두 외상으로 팔았어요. 예, 외상 매출. 차변이 외상 매출.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받아야죠. 1,10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외상 매출금은 1,100만 원이 됩니다.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코디나라가 되겠죠. 거래처는 코디나라. 괄호 속에 이제 코디나라 이렇게 써주시면. 자, 우리가 이제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다 보면 분계가 자동화되어 있다 보니까 전표를 입력할 줄은 아는데 분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종이에 한번 써보시오 하면 못 쓰는 사람이 꽤 있어요. 예, 그냥 막 전표 입력하고서 분계를 쑥 이렇게 그 의식을 하면서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분계가 이렇게 들어간 걸 잘 의식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다 알고 나서 의식을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우리 배우는 단계에서는 이 분계를 꼭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분계가 제대로 됐는지 의식하면서 진행을 해야 여러분이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자, 분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전표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수행 2번 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자, 작성일자. 우리가 거래명세표나 세금계산서를 보고 전표를 입력할 때는 그 작성일자 또는 거래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명세서에서는 이 자리가 거래일자, 세금계산서에서는 이 자리에 작성일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7월 10일로 입력을 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로 가볼까요? 메인 매출 전표 여기 있습니다. 여기다가 7월 10일. 네, 7월 10일. 자, 유형으로 넘어가 보면요, 유형이 매출 한 줄 쫙, 그 다음에 옆에 매입 한 줄 쫙 있습니다. 이 유형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칫하면 실수예요. 옆에 거 잘못 눌러집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제가 항상 키보드로 유형을 선택해라. 키보드로 숫자 입력해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매출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걸 가지고 매출이고 자료는 지금 거래명세서지만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할 거란 말이에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11번 유형이라고 그랬죠? 이거 11번이에요. 11 이렇게 넣어줘. 그러면 여기 과세라고만 돼 있지만 어디 매출이란 말이 어디 있지? 여기에 있어요. 네. 위쪽에 빨간 딱지로 매출, 과세 매출을 입력한다는 뜻이래요. 자, 이제 품명은 거기 거래명세에 있는 거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여성정장. 그리고 그 수량도 거기 거래명세표에 있는 수량 100.
단가는 10만 원. 자, 여러분 전표 입력할 때 동그라미 3개는 플러스 넣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엔터 쳐서 코드란으로 넘어갑니다. 거래처는 이게 자, 우리가 공급자죠. 판매자. 뭐를 파는 거니까.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입니다. 코디. 전자세금란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가 빌 36524 더존의 빌 36524에서 발급하는 경우는 비워둔다. 0번을 입력한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0번. 전자세금란을 비워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발급하고 와서 보면 이 자리에 전자발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은 비워두고. 자, 분계는 밑에 보시면 메시지가 1번은 현금 분계, 2번은 외상 분계, 3번은 혼합 분계, 4번은 카드 분계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있죠. 이 거래는 전액 외상이기 때문에 2번 분계하면 이 아래에 분계가 짜잔 하고 입력이 됩니다. 네, 분계를 2 해볼까요? 네, 아래에 분계가 끝났어요. 아래쪽에 내용을 보시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1,100만원,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 부채 증가 100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1,000만원 이렇게 정확하게 분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거래처도 그대로 두면 돼요. 그대로 두면 돼요. 차변 대변 합계 딱 맞아 떨어졌죠. 분계가 자동으로 됐다. 자, 우리가 지금 메인 매출 전표 화면을 보면요, 크게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렇게 상하로 나누어져 있죠. 예,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윗부분은 무슨 부분이냐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식으로 보내기 위해서 위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밑에 내용은 이게 분계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장부로 가는 겁니다. 회계장부라는 것은 기본장부인 분계장부터 시작을 해서 총계정 원장이라든가 거래처 원장 등 뭐 여러 가지 회계 장부들이 쫙 있었죠. 그래서 밑에 분계 내용은 회계 장부, 회계 처리하기 위한 것이고 위에 거는 회계하고 좀 달라요. 세무 처리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식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부속 서류 보기라고 하는 게 따로 나오는데 그때 따로 보는 것보다 우리가 이렇게 한 건 한 건 입력했을 때 부가가치 요거는 이제 회계장부 어디에 반영되는지 아시겠죠? 외상매출금 원장에 가고 부가세 애수금 부채 원장에 가고 상품매출 수익 원장에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전기시키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쪽은 우리가 뭐 회계의 순환 과정을 할 때라든가 또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할 때 장부 보는 건 별로 안 했나요? 네. 그러나 뭐 이것까지 볼 필요는 없고 우선 위에 거 부가가치세 관련 서식에 어디 반영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아직 발행은 안 했군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는 없을 거예요. 지금은. 한번 가볼까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금 우리가 몇 월로 입력했냐면 7월 10일로 입력한 거니까 7월 예정기간이 아니죠. 2기 예정입니다. 7월 엔터, 9월 엔터, 정기에서 엔터 해보세요. 전자외로 들어와 있네요. 지금 1,000만원짜리가. 전자외로. 왜냐면 아까 매출이라고 입력을 했고 전자란을 비워놨더니 전자외로 들어와 있어요. 전자외라는 건 종이 세금계산서일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예. 근데 이건 이제 전자로 돌려놔야 돼요. 전자 발행을 해주면
자동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일단 와 있습니다. 왜냐면 11번 과세 매출은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11번이니까. 그리고 매입은 밑에 칸에 나올 겁니다. 이제 매입은 하나도 입력 안 했죠?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닫아보시고 전체 매뉴얼 가서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해 볼까요? 그리고 기간은 역시 7월 엔터 9월 엔터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면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어디에 들어왔나 볼까요? 신고서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에 금액이 공급가액, 세액이 이게 매출세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합계까지 딱 나와요. 이렇게 즉각 전표 입력한, 위에 입력한 것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부가세 예수금이니 외상매출금이니 하는 원장에 들어가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쪽이 아니라 여기 밑에 분개한 것들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뭐 외상매출금 같으면 거래처 원장에, 또 계정별 원장 또는 총계정 원장, 현금거래 같으면 현금 출납장, 이런 다양한, 또 그 합계잔액 시산표 또는 재무상태표, 손익거래면 손익계산서까지 이런 데 반영되는 게 밑에 분계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간이 딱 됐군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거래를 말이죠. 지금 매입 매출 전표만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하고 그 다음 거 하고 두 개를 입력을 해서 한꺼번에, 여기 3번에 있네요. 3번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메뉴를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을 수행하시오라는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걸 한꺼번에 하고, 그러면 요 두 개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제 전자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여기 접어 놓으시고 213페이지 2번 거래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